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오늘 마실 차는요, 사연이 있는 차입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어저께 제가 마시려고 했다가, 어, 티푸드랑 맞지 않아서, 마시지 않고, 저녁 때 와서 마시거나, 냉침할래요 했던 차예요. 어저께 저녁에 와서 마시지도 않았고 냉침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채 풀리지도 않은 채. 다행히 지금 많이 더운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두어도 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차 너무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마시려고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차 설명 드릴 거는 이름밖에 없어요. 네, 하관 차창에 8653, 네, 2005년도에 만든 차라고 하더라고요. 8653, 86년도에 이 차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차의 병배 방식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차들이 대부분의 5등급의 차 엽저로 만들었고 학원 차창이다라는 뜻의 이름의 차예요. 요즘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예전에 한 90년대, 80년대는 정말 많이 이렇게 붙였겠죠. 8자, 86, 86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그렇게 붙여져 있는 차고요. 저는 대부분 맹해차창, 즉 대익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차를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하관차도 거기에 못지않게 전통 있고 오래된 차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맹해차창의 경우는 대익패라는 브랜드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관차창의 경우는 브랜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누구나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송악패, 솔나무와 소나무와 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아마 제일 많이 본 그림이실 텐데 그걸 학원차창의 브랜드 중에 송악패라고 얘기하고요. 보연패라는 브랜드도 이 학원차창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맹해차창의 요즘의 모습은 대익패라는 대익이라는 그 그림으로 알 수 있고 학원차창은 송악패와 보연패라는 걸로 이제 알 수 있게 시대가 변하니까 그렇게 상품의 브랜드도 변화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대익은 이미 대리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판 굉장히 큰 회사가 들어와서 전국 각지에 퍼져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 학원차창에 송학패나 보연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를 제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루트가 있다는 건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가격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대익이라는 회사처럼 굉장히 크게 체인화되면은 금액이 거의 정가제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안 날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대익의 정책을 잘 모르지만 이게 딱 그 대익이라는 회사에서 전체를 자기네 매장 직원을 보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주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대리점주의 약간의 융통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상상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 차를 마시기를 포기했던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요.
이 차가 맛이 없어서 어저께 포기했던 건 아니고 제가 어저께 골랐던 티푸드는 스콘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주 많이 단 스콘이었는데 그 스콘과 함께 먹다 보니까 화관차창의 이 차의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싱거운 거예요. 싱겁다 못해 아무 맛도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 차가 그럴 리가 없는 차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 마시기를 중단하고 네, 서양의 홍차로 바꿔 마셔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제 저는 실수로 대만의 홍차를 마시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좀 망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티푸드와 차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보통 저는 티푸드를 달지 않은 것, 거의 맛이 없는 것, 무맛, 예, 씨였던 것들을 골라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거슬릴 게 없었어요. 차와 차 사이에, 차와 티푸드 사이에. 근데 어저께는 굉장히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화로운 것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내가 거의 네, 15년 이상 차를 마셔왔는데 예,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어저께서야 느꼈어요. 여태까지는 티푸드 때문에 뭔가 고생했던 적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관차창이나 맹해차창의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좀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점점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그 궁금한 것들이 해소된 다음에 방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내가 파악한 것만큼만 해서 방송을 해야 될지 요즘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 방송을 즐기면서 내 차생활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마시는 사람으로서의 궁금증이 해소될 정도면 저한테도 즐거울 것 같아서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좀 물음표를 찍으면서 방송을 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화관차창 차에 대해서 제가 구매했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나 좀 찾아봤어요. 근데 별로 많진 않는데 몇 군데서 이 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좀 봤어요. 금액을 봤더니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음, 어떤 것에 비해 저렴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맹해차창에 2005년에 된 차에 비해서 하관차창의 이 2005년 차는 아주 저렴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좀 이 차를 마셔보면서 이 녀석은 왜 맹해사창의 2005년 차보다 저렴할까? 라는 이야기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같은 해 나온 차들도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랑 이 차랑 비교하면은 좀 좋을까 고민해봤는데 결국은 이 차처럼 2005년도에 생산됐고 또 병배 차여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 엽저도 5번 등급 정도로 만든 차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하고 이제 수소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익차 중에 2005년이면서 5등급 정도의 차엽으로 만든 차를 갖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나랑 한번 같이 마시면서 비교해보자. 그 녀석은 얼마냐, 이 녀석은 얼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마시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차. 아마도 검색에 많이 나오지 않은 건 이 차는 별로 인기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인기가 없다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렴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은 그런 차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인기가 없는 차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는 차를 구매해서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참 아이러니예요. 복불복이에요. 유명한 차,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왠지 좋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은 뿌듯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너무 보편적이라서 특별하지 않은 거죠. 저처럼 사람들이 좀 안 갖고 있는 차 갖고 있으면 특별하긴 하지만 맛없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선을 잘 넘나들면서 차를 골라내는 거 그런 내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차를 셀렉트해서 파는 그러한 셀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술과 관련된 분야 중에 그림을 그 사람이 직접 그리지는 않지만 그림을 잘 보거나 좋은 작가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커미션을 받고 그림을 팔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차계에도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대익처럼 큰 데는 빼고 대부분의 중소 가게에서는 대표님들이 직접 전부 다 차를 사러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시골 운남을 뒤지거나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길이 좀 터져 있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 사던 군에 가서 사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그래도 서울을 비움으로써 생기는 어떠한 기회비용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사왔을 때에 비해 큰가 작은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그런 역할을 되게 잘한다면 그리고 각각의 가게에 사장님들의 특성을 잘 알고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의 커미션은 좀 더 지불하더라도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커미션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진 않더라도 비밀을 잘 보장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가게에서는 뭐를
얼마에 샀는지 이런 거 예, 잘 지킬 수 있을 거니까요. 제가 한동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음, 민주적 공공성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민주적 공공성, 이 책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었거든요. 민주라는 단어도 받아들여서 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가 민주인지 내가 민주적으로 살고 있는지 물음표가 굉장히 많은 시점이었고 그리고 공공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 안에 민주와 공공성이 섞여져 있는 그 책을 보면서 아주 많이 생각이 복잡해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동체라는 단어까지 포함했을 때 정말 더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어떤 연구 자료, 토론 자료가 있더라고요. 민주적 공공성이라는 책에 대한 토론 자료가 그래서 저는 내가 몰랐던 거 좀 시원하게 그 책에서는 그 토론 자료에서 말하려나 했더니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긁어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공동체가 무엇이고 공공성은 무엇이고 어떤 게 공동체와 공공성을 이제 좀 비교 분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석으로 쓰여져 있어서 약간은 읽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는 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분은 어떤 걸로 그 책을 이야기했냐면요. 저는 거의 이제 기본적인 수준으로 공동체는 무엇이고 공공성은 무엇이고 이 공동체와 공공성이 민주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왜 공동체와 공공성이 필요한 것일까?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네, 왜라는 이유보다 어디서 시작되었는가가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이 책은 물론 그것도 궁금해하긴 하지만 그 공공성과 공동체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 확산은 배움이라는 방식일 텐데 그 배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움에 대한 고민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같은 책을 읽으면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한 이렇게 연결로 되어서 다른 것이 더 궁금해지지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사람들이 서로의 욕구, 필요를 이제 표출하고 그 필요가 유사한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필요하다,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 이슈들이 여러 사람이 불편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이것은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는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걸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같이 그분들을 지원하다 보면 이게 과연 정말 공공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분들이 정말 진정한 공동체인가? 라는 고민에 자꾸만 쌓이는, 이렇게 접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네, 이러라고 이런 것을 하나, 정말 공동체 맞는가? 그리고 정말 공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공적이지 않아도 되고 공동체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나 조직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에 맞게 지원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네, 그런 개인적인 것, 그리고 이기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서 개인적인 것, 이기적인 것은 음, 나쁜 것이거나 비판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제가 둘게요. 음, 보통은 사람들이 제가 선생님네 조직은 공동체라기보다는 뭐 이득, 네, 공공성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해 집단이 뭉쳐져 있는 그런 이익 집단인 것 같아요. 라는 형식으로 내용이나 뭐 그렇겠죠. 너네는 공공성이 별로 좀 없다, 떨어진다라고 말하면 다 모두 다 발끈해요. 왜 우리가 공공성이 없는지.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공성이 없는 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모두 다 공공성이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 공공성이 필요한 때만 공공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기성이 있을 땐 이기성이 있는 것이지, 공공성이 없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공공성이 없는 사업은 공공성이 없는 사업대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대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제가 하는 역할이나 지원해주는 사업비의 쓰임이 공공성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 네, 빨리 받아들이시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저는 이것은 좀 색안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면 개인주의, 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기성, 이런 것도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좀 열심히 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네, 내는 사람한테는 배려심도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쟤는 맨날 특이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맨날 튄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예,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한 10명 중에서 혼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특이하고 개인적이고 배려심이 없다 불리는 나머지 9명은 반대로 독창성도 없고 독특성도 없고 자기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천편일률적인 사람이 반대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은 그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시간에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죠. 다른 의견을 낼 때 사람들이 혹시라도 너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 왜 우리랑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아무리 괜찮다고 그 생각이 다른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말해도 조심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겪은 경험에서 하시는 거지 어떤 교육 연구 자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좀 살펴보세요. 회의석상에서 내가 얼마나 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는가. 물론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반대 의견을 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차를 버리지 않고 마실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에요. 음, 간혹 종종 아침에는 보이차 마시는 게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편안하네요. 제가 이런 민주적 공공성에 화두를 갖게 된 이유는 개인으로서만 살아가기에는 삶이 너무 척박하고 그렇다고 완벽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에는 또 우리의 생활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개인과 공동체를 공존하면서 개인의 욕구를 어떻게 공공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됐는데 딱히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어야 될지가 자꾸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변화가 나쁘진 않고 자꾸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되는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뭔가 튼튼한 기둥 같은 게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좀 안정적일 것 같아서 좀 기둥을 좀 잘 만들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둥을 역시 만들려면 좋은 기둥이 될 나무를 찾아야 되잖아요. 기둥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막 둘러보는 거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저기 토론회도 가고 여기 토론회도 가고 혼자 영화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걸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 내가 생각한 게 좀 맞을까? 좀 뭔가 말이 돼? 이런 거 하기도 하는데요. 말하다 보면 다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 나는 아직 공부가 필요하구나, 고민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관 차창의 경우는 아이고, 철병이 좀 유명해요. 철병은 사람이 뭐 손으로나 발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기계가 굉장히 강력한 압력을 줘서 누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보이차는 원반 돌리기 했을 때의 그런 것처럼 둥근 부분의 끄트머리 부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져 있는데 철병은 딱 찍어 누르기 때문에 옆에가 다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어요. 마치 우리 동전처럼. 그런데 특정 때부터 하관 차창에서는 철병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도 이후에 생산된 하관 차창의 철병은 가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들지 않았는데 돌아다니다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니까요. 그 연도가 있던데 그 연도도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관 차창이나 맹해 차창에 중국 공식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가끔씩 그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히스토리들을 보고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블로그의 내용보다 맞겠죠. 자기네 회사 소개니까요. 근데 이 하관 차창 차 생각보다 약간 실망이네요. 조금은. 왜냐면 이게 실망이네요를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요. 차가 다 풀리지 않았거든요. 여긴 아직도 꼬들꼬들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차의 맛이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저렴한가 봐요. 이 말을 누군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점 안에서는 또 다른 장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항상 상반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길게 우러나지 않고 금방 이제 찬물이 빠지는데 저렴한 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분한테 좋겠죠. 차를 길게 오랫동안 마시지 않는 분. 나는 뭐 주구장창 뭐 9탕, 10탕 이렇게 마시지 않아. 나는 4, 5탕 마시면 끝이야. 그 이상은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차가 좋겠죠. 아깝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뒤로 갈수록 차가 맛있어지거나 끝까지 계속 차가 잘 우러나는 거는 마실 수 있는 걸 버리는 거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딱 내가 더 이상 마시지 않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거죠. 아마 차가 굉장히 좋아서 오랫도록 우려야 되는데 비싼 차를 그분은 선택하시면 마실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낭비가 심해지는 거예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아마 저도 이 차의 특성을 이제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차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2005년이니까 잘 익었어요. 나는 좀 4, 5탕 정도밖에 마시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난 보이차 마시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이 차를 고르겠죠. 그래서 4, 5탕 마시고 버리고 과감하게 외출을 하겠죠. 그러기에는 굉장히 알맞은 차네요. 그리고 이런 저를 칭찬해 줘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안 좋네요. 아까 별로네요 라고 말했던 것을 어떻게 내가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귀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어떠한 것에서 귀함을
찾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귀함을 찾은 저에게 축하와 네,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제가 좀 웃기시죠? 자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자뻑 가끔씩 해도 괜찮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뻑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저의 자뻑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 제가 자뻑해서 어디 아파지셨나요? 막 화가 나서 힘드신가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저의 이런 자뻑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충분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런 나를 종종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괜히 자뻑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지잘난 줄 알고 또 오만 방자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방송한 지 40분 정도 되어 가고 있네요. 이 방송을 올릴 수, 업로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고민은 되긴 해요. 너무 엉망진창으로 말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주적 공공성과 그리고 단점 안에서 장점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저의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 두 가지 배움을 어,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차 마시면서 어떤 거 가져가시나요? 아니면 어떤 거 풀어놓고 계신가요? 딱히 잘하는 것 없지만 이렇게 차 마시면서 예, 쓸데없는 이야기 풀어놓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어제보다 가능한 많이 평안하시고 어제보다 가능한 많이 건강하신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